평범한 아침, 당신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서두르며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그 평온한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TV 뉴스 앵커는 경제 지표가 매우 안정적이라고 보도하고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에 큰 문제가 없다며 대중들을 향해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평온함을 즐기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는 아주 기이하고 은밀한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 5시, 강남의 한 오피스텔 창가에는 불이 켜져 있고 누군가 숨을 죽인 채 모니터 속 숫자를 응시합니다. 이태원의 화려한 프라이빗 클럽 구석에서도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에 사람들이 모여 평소와는 다른 심각한 표정으로 은밀한 대화를 나눕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의 고층 사무실 테이블 위에는 복잡한 차트들이 펼쳐져 있으며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비밀스러운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경제 흐름의 변화를 먼저 감지하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제 위기는 시끄러운 경보음과 함께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으며 뉴스 헤드라인이 친절하게 그 시작을 미리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위기는 아무런 발자국 소리도 내지 않고 마치 그림자처럼 아주 조용히 다가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잠식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 반토막 나고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이미 너무 늦었다는 차가운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누군가는 위기가 닥치기 몇 달 전, 아니 어쩌면 몇 년 전부터 이 모든 사태를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미래를 꿰뚫어보는 초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며 단지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고 시장이 보내는 다른 신호를 읽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긍정적인 뉴스를 소비하며 안도할 때 그들은 냉혹한 시장을 분석하고 당신이 전문가의 말을 믿을 때 그들은 숫자를 의심합니다. 세상이 평온하다며 당신이 안심하고 잠들 때 그들은 미세한 균열을 감지하고 긴장하며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조용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관점의 차이가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는 운명의 격차를 만들고 부와 빈곤의 갈림길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1. 200만 원을 가진 사람과 200억 원을 굴리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통장에 찍힌 자본금의 규모 차이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다르고 경제가 보내는 시그널을 해석하는 언어가 다르며 무엇보다 위기에 반응하는 타이밍이 완전히 다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앉으며 깊은 절망에 빠졌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반면에 같은 시기에 누군가는 폭락하는 자산을 헐값에 사들이며 자신의 재산을 순식간에 3배로 불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파산의 고통을 겪었지만 누군가는 인생 최고의 수익을 올리며 그들의 운명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같은 위기를 겪었지만 결과는 천지 차이였고 그 승패를 가른 것은 단순한 정보의 유무가 아니라 바로 정보를 해석하는 깊이의 차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언어를 읽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시장의 신호는 마치 해독 불가능한 암호문이나 그저 복잡하고 의미 없는 숫자의 나열로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섬뜩한 진실은 당신이 이 신호를 읽지 못한다고 해서 다가오는 위기가 당신을 비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일기예보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 태풍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격적인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할 때 비로소 위기를 실감하지만 그때는 이미 대응하기에 너무 늦은 시점입니다. 진짜 치명적인 위기는 대서특필되기보다 훨씬 앞서 아주 조용하고 깊은 곳에서부터 은밀하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진이 일어나기 전 지표면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지하 오케이맨 아래에서는 거대한 안반이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들이 집중해서 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세상의 평온함이 아니라 바로 이 지하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거대한 움직임입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전을 떠올려 보면 세상은 겉보기에 평화로웠고 아파트 값은 영원히 오를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시점에 금융시장의 가장 깊은 곳, 일반인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빨간 경고등이 맹렬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회사채 스프레드와 단기 금리의 발작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위험한 시그널이었습니다. 용어 자체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긴 경제의 원리는 우리가 흔히 겪는 일상처럼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회사채 스프레드는 쉽게 말해 국가가 보증하는 안전한 국채와 부도 위험이 있는 기업, 채권 사이의 금리 차이를 의미합니다. 경제가 건강하고 신뢰가 넘칠 때 이 금리 차이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아주 안정적인 평행선을 그립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특정 기업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는 순간 기업 채권 금리가 치솟으며 이 격차가 급격히 벌어집니다. 즉, 이 숫자가 커진다는 것은 시장 밑바닥에서부터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입니다. 은행들끼리 급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단기 금리 또한 위기를 감지하는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은행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 할 때 이 금리는 마치 심장마비 환자의 그래프처럼 비정상적으로 튀어오릅니다. 이것은 우리 몸으로 치면 혈관이 꽉 막혀 피가 돌지 않는 동맥경화 상태가 되어 경제가 질식하기 직전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부자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습관처럼 이 수치들을 체크하며 시장에 보이지 않는 혈압과 맥박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남들이 경제가 튼튼하다며 환호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 수치를 보고 조용히 주식을 처분하여 현금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몇 달 뒤 뉴스가 공포에 질려 패닉에 빠지고 사람들이 헐값에 자산을 던질 때 그들은 확보해둔 현금으로 유유히 쇼핑을 즐깁니다. 이 결정적인 운명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시장이 보내는 은밀한 시그널, 즉 경제 지표를 읽는 능력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생사를 가늠할 때 수천 가지 검사 대신 혈압과 맥박 같은 핵심 바이탈 사인만 집중해서 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시장에는 수천 개의 복잡한 지표가 넘쳐나지만 우리 경제의 생사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는 단 몇 가지로 압축됩니다. 지금부터 진짜 부자들이 새벽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위기를 알리는 결정적인 세 가지 핵심 신호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주식시장이 아닌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채권시장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강력하게 감지됩니다.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뉴스에 나오는 코스피 지수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를 확인하며 하루의 기분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큰 돈을 굴리는 슈퍼리치들은 주식시장의 소음 대신 채권시장의 침묵을 가장 먼저 경청합니다. 주식시장이 개미들의 시끄러운 전쟁터라면 채권시장은 연기금이나 중앙은행 같은 거대한 고래들이 노는 깊은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수십조 원을 한 번에 움직이는 이 스마트 머니들은 감정이 아닌 냉철한 이성으로 경제의 미래를 가장 정직하게 반영합니다. 채권시장에서 부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데이터는 바로 장단기 금리 차이라는 지표입니다. 용어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원리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1년 뒤에 돌려받는 것과 10년 뒤에 돌려받는 것 중 언제가 더 불안합니까? 당연히 10년 뒤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친구가 파산할 수도 있고 돈을 떼일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길수록 위험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더 많이 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시장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장단기 금리의 정상적 형태라고 부르며 건강한 경제 상황에서는 그래프가 우상향을 그립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가 코앞에 닥쳐오면 이 당연한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1년짜리 단기 금리가 10년짜리 장기 금리보다 오히려 더 비싸지는 이른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기 금리가 치솟는 것은 당장 돈이 급한 은행들의 공포를, 장기 금리가 바닥을 기는 것은 미래 경제가 암울하다는 시장의 비관을 의미합니다. 지난 50년의 금융 역사를 되돌아보면 미국 시장에서 이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예외 없이 2년 안에 경기 침체가 뒤따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 직전에도 어김없이 이 경고등이 켜졌으며 이는 다가올 재앙을 알리는
가장 정확한 선행 지표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현재 한국 경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이하고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지금 한국 시장에서는 금리 역전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겉보기에는 장기 금리가 더 높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역전이 없으니 안심하라고 말하지만 통찰력 있는 부자들은 오히려 이 지점에서 더 큰 공포와 전율을 느낍니다. 미국은 롤러코스터가 내려간다고 경고방송이라도 해주지만 한국은 경보음조차 울릴 힘이 없을 만큼 기초 체력이 완전히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장기 금리가 오르려면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한국의 내일을 철저하게 비관하고 있습니다. 성장할 동력이 꺼져버렸기에 장기 금리가 위로 솟구치지 못하고 바닥을 기어다니며 마치 식물인간 같은 그래프를 그리는 것입니다.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1%대 수준에 머물렀으며 더 무서운 것은 다가올 2026년의 성장 전망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경제가 과열 후 식어가는 과정이라면 지금 한국 경제는 체온이 서서히 떨어져 죽어가는 심각한 저체온증 상태와 같습니다. 부자들은 이 기이한 침묵을 화재 경보기가 고장나 울리지 않는 위급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사라진 국내 자산을 정리하고 달러와 미국 국채처럼 확실하게 성장하는 안전지대로 자본을 대거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며 눈치 빠른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짐을 싸서 조용히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아직 버티고 환율이 더 폭등하기 전 그들은 미리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라앉는 배에서 가장 먼저 구명보트에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단순히 금리 역전 공식에만 얽매이지 않고 차갑게 식어버린 시장의 온도를 통해 위기를 직감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결정적 신호는 바로 자본의 대이동이며 이는 경제의 체력이 바닥났을 때 돈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살아있는 생물처럼 다루는데 자본은 겁이 많고 예민해서 언제나 더 안전하고 수익이 높은 곳을 찾아 흐릅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으로 흐르지만 위기의 냄새가 나면 순식간에 방향을 틀어 안전한 집으로 도망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한 집이란 기축통화국인 미국을 의미하며 신흥국에 있던 자금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 달러 자산으로 숨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자본의 탈출을 환율 급등과 외국인 매매 동향이라는 두 가지 뚜렷한 발자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의 심장인 삼성전자를 역대 최장기간 매도하며 무려 33거래일 연속으로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단 한 달여 만에 12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공중으로 증발했으며 이는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닌 명백한 탈출 신호입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선명한 상처가 남는데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폭발하며 환율이 미친 듯이 치솟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또한 달러 인덱스를 확인하는데 이는 위기 때마다 치솟는 달러의 힘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전투력 측정기입니다. 환율이 1, 300원에서 1, 500원으로 오르면 내 자산 가치는 앉은 자리에서 15% 이상 사라지기에 그들은 미리 달러로 자산을 옮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호는 기업들의 생존이 걸린 신용시장에서 울리며 이는 부도 공포가 현실화되었음을 알리는 경고음입니다. 부자들은 국채와 회사채의 금리 차이인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것을 보며 시장이 기업을 얼마나 위험하게 보는지 판단합니다. 평소에는 이 격차가 일정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투자자들이 기업을 믿지 못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서 격차가 급격히 벌어집니다. 특히 정크본드라 불리는 부실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 이는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며 연쇄 부도가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번 돈으로 이자조차 못 갚는 좀비 기업들이 금리 인상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면 한국 경제는 도미노 파산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뇌관처럼 자리 잡은 가계부채이며 부동산에 묶인 막대한 빚은 집값 하락 시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빚은 그대로 남는 깡통 전세와 깡통 아파트가 속출하면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지갑을 닫아버립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기업은 고용을 줄이며 결국 내 월급이 깎이거나 일자리를 잃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당신이 매일 마시는 커피값이 오르고 점심값이 2배가 되는데 월급은 그대로라면 그것은 누군가 당신의 돈을 훔쳐가는 것과 같습니다. 대출 금리가 폭등해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2배로 늘어나면 평범한 가정의 삶은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부자들은 이미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기 전에 달러를 확보했고 폭락하는 자산을 헐값에 주울 현금까지 챙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의 선택뿐이며 이 신호들을 무시하고 어제와 똑같이 살 것인지 아니면 다가올 파도에 대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위기의 신호는 이미 당신의 눈앞에 도착했으며 보이지 않던 균열을 감지한 사람만이 다가올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먼저 기회의 문을 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자산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에 올라타십시오.